안녕하세요. 알러브 현존의 이재석입니다. 벌써 우리 성인 5번째 시간이에요. 성인, 허름에서의 성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단일 성인 할 거예요. 단일 성인을 할 건데, 오늘 할 내용은 사실상 사례를 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성인 흐름 만들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필요한 항목이 뭔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 만들고 트리거 추가를 하고 프로필 작업을 하고 성인 작업을 하고. 근데 여기서 왜 프로필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때쯤 이제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만들기는 만드는데 나중에 사용하질 않아요. 좀 궁금해요. 예.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프로필을 사용하는데, 예, 조건 추가, 그 다음에 성을 위한 전자메일 작업 추가, 성인전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 추가, 승인했을 때고 여긴 거부를 했을 때 전자메일, 그 다음 주에 거부된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 그 다음 주에 성인 요청, 그 다음 주에 장기 실행, 취소할 수 있는 방법, 고르게스트 사용자, 이런 어떤 예외적인 거까지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하여 성인 워크 만들기 테스트, 요 제목으로 갈 건데, 파워 오토메이터에서는 쉐어포인트 다이나믹 365, 요건 MS 제품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원드라이브도 MS 제품이고요. 그 외에 세일즈포스, 젠데스크, 워드프레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서비스에서 문서 또는 프로세스의 성인을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커넥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 다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쭉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제 젠데스크라든가 다른 어떤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인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승인 워크플로우를 만들려면 아무 흐름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흐름이 어떤 흐름이든 아무 흐름이나 다 이제 여기 승인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 중에서 시작 및 승인되기가 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이 작업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추가를 하면은 흐름에서 문서 또는 프로세스의 승인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서 내지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데, 요거는 문서 흐름이고 요건 프로세스 승인이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송장, 작업 명령, 판매 견적을 승인하는 문서 승인들, 이거 다 이제 문서 승인이고, 그리고 프로세스 승인 같은 경우도 이제 휴가 요청, 초과 근무, 여행 계획 이런 흐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흐름을 쭉 만들면은 이렇게 이제 승인자는 어,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서나 아니면 두 번째 승인센터, 이 파워오토메이트에 승인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파워오토메이트 앱에서 보낸 요청에 응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쭉 조금 더 내려가서, 예, 그래서 이제 승인 흐름 만들기, 요 이제 테스트할 흐름의 어떤 전체적인 개요거든요. 여기 쉐어 포인터고 요건 플로, 뭐 쉐어 포인트에서 이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로 흐름을 쭉 타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이 영어로 돼 있는데 요 아래 설명이 한글로 돼 있거든요. 요걸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누군가가 쉐어포인트 온라인 목록에 휴가 요청을 만들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트리거란 얘기죠.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봤는데 쉐어포인트를 주로 이용해요. 쉐어포인트의 목록, 쉐어포인트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는 목록과 쉐어포인트 문서 라이브러리에 파일을 올리는 거 배웠는데, 요 목록이에요. 목록에 휴가 요청을 만들면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시작되도록 한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런 다음에 휴가 요청을 승인 센터에 추가한 후 이렇게 휴가 요청을 만들면은 이 자동으로 승인 센터에 추가가 돼요. 그리고 그 요청을 승인자에게 전자메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승인자가 승인을 할 거잖아요.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죠. 승인을
할 수도 있고 리젝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 다음에 요 결정된 거, 요 승인 어프로벌 내지 리젝트, 요걸 이제 휴가를 요청한 사람에게 승인자의 결정이 담긴 전자메일을 또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승인자의 결정과 의견을 쉐어포인트 목록에 업데이트하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요거를 쭉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파워 오토메이트뿐만 아니라 또 쉐어포인트 사용하는 방법에 설명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모범 사례, 이런 거 환경이 안전한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필요한 항목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이 있어야 되냐,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요 내용인데요. 이 연습을 완료하려면은 다음에 액세스 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쉐어포인트 온라인 목록에 접근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R룩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 두 가지 있죠. 여기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랑 오피스 365 R룩.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젠데스크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메일, 뭐 지메일은 요걸로 대체하고, 뭐 젠데스크나 세일즈포스는 쉐어포인트 온라인 요걸 대체할 수 있겠죠. 다른 걸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쭉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건 MS 제품이니까 쓰는 것 뿐이지, 여기 승인 들어오기 전에 뭐 젠데스크, 다른 구글, 뭐 지메일 뭐 이런 것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게, 흐름을 만들기 전에 쉐어포인트 온라인의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록이 나중에 이제 휴가 승인 요청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 쉐어포인트 온라인 목록을 한 번도 못 만들어 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목록에 가서 만들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목록에 다음 열을 만드세요. 직함, 시작 날짜, 종료 날짜, 그 다음 주 댓글 뭐 이런 거죠. 뭐 대리,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어떤 사유로 뭐 이렇게 댓글을 적는 거죠. 그러면은 승인자의 yes나 no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주에 코멘트, 이렇게 이런 이유로 휴가를 뭐 거절합니다, 이런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클럼인데요. 여기 종류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이제 배우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 엑셀 같은 경우도 이게 숫자냐, 뭐 문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지잖아요. 요 데이터 저장할 때 뭐 메모리에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직함 같은 경우는 뭐 대리, 뭐 사장, 뭐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 한 줄 정도의 간략하게 적을 수 있는 정도니까 이렇게 한 줄 텍스트를 이용하고요.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는 날짜에 관계된 거니까 날짜 및 시간을 이용하고요. 댓글은 한 줄 텍스트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 줄 텍스트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짧게 뭐 정답은 한 줄 텍스트로도 충분한데 여러 줄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정의는 yes 아니면 no이기 때문에 yes 아니요 요걸 해주고, 관리자의 의견도 한 줄 텍스트인데 여러 줄 텍스트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쉐어 포인트는 아닌데, 잠시만 좀 딴 걸 한번 보고 올까요? 여기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리스트 쉐어포인트 리스트가 좀 새로 나온 좀 예쁘게 고친 업데이트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원 휴가라고 예전에 만든 게 있어요. 요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열머리글 요게 있죠. 열머리글이 있고, 그 다음 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휴가 일수 사용한 거, 뭐 남은 휴가 일수, 요거는 제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서식을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저 직원은 저랑 이제 홍수님이었고, 열 추가, 이렇게 하면 열 추가를 누르면은 여기에 데이터
조금 이제 추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열 추가하면은 이제 뭐 열을 추가하면서 뭐 한 줄 텍스트로 하든 여러 줄 텍스트, 요 아까 보셨죠? 한 줄, 여러 줄, 예, 아니요, 뭐 날짜, 시간, 뭐 통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덧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제목, 휴가 일수 뭐 이런 것처럼 여기서 사용한 이제 직함 뭐 요런 거, 날짜, 댓글, 성인됨, 요 의견, 요렇게 요렇게 이제 리스트에서 일단은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쉐어포인트의 목록의 이름과 URL은 일단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뭐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뭐 클릭해서 들어가서 다시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처음에 만들 때 URL이라든가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쉐어포인트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 트리거를 구성할 때, 트리거 때 이걸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쉐어포인트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어, 여기 오시면은 이제 쉐어포인트 작업이 여기 필요한 항목이 쉐어포인트 작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흐름으로 넘어오시면은 처음에 만들 때 파워 오토메이트에 로그인을 하죠. 그게 이제 왼쪽 탐색창에서 내 흐름을 선택을 하고 왼쪽 상단 메뉴에서 새 흐름의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을 선택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만 보고 공부를 하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잠시 이걸 한번 열어서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죠. 파워 오토메이트고 여기 내 흐름을 누르라고 했고요. 내 흐름을 누르면은 잠시 기다리시면은 여기 새 흐름이 나타나요. 새 흐름. 새 흐름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클릭해서 만들기 시작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핸즈온처럼 보여주면 쉬운데 글로만 돼 있을 땐 좀 어려운 점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트리거 추가요. 트리거 추가. 여기서 이제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트리거가 이제 그 그 화면이 바뀌면서 창이 하나가 떠요. 그 처음에 나오는 창이 요 창이에요. 요 작업 창인데 요게 트리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고전에 이걸 해야 되나요? 흐름의 이름을 저장하고 흐름 트리거 선택해서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 쉐어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의 카드에서 이전에 만든 쉐어포인트 목록에서 사이트 주소랑 목록 이름을 선택하세요 라고 했을 때 3번이 요거예요. 앞에 잠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을 누르면은 여기 흐름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이제 흐름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흐름 트리거 선택은 여기 쉐어포인트에 항목이 만들어지는 경우 요걸 이제 체크를 하고 여기 이제 만들기를 눌러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처음에 when is item is created 요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이트 주소와 목록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조금 전에 이제 복사해 놓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세이브 포인트에 주소를 얘기 주고 사이트 주소 그리고 목록 이름. 목록 이름은 우리 vacation request 휴가 요청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거가 이제 프로필 작업 추가를 할 건데요. 이게 여기 앞에는 적었는데 뒤에 안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설명이 뒷부분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단계를 선택한 다음에 작업 선택 검색창에서 프로필 요렇게 프로필을 입력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users 이런 것들로도 해도 될 거예요. 프로필을 입력을 하면은 오피스 365 사용자가 여기 나타나요. 여기 조금 더 내려볼까요? 오피스 365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오피스 365 유저스 여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제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한글로 프로필. 근데 가끔씩 영어로 내지 영어로 해야 나타날 때가 있고 한글로 해야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둘 다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피스 365 유저스를 찾아주고요. 그 중에 이제 액션제에서 내 프로필 가져오기 버전 2 요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요러면은 이제 그 처음에 승인을 만든 사람의 여러 프로필이 나에게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 이제 만들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인 작업 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그 저기 뭐고 그 쉐어포인트의 목록을 만들어서 갖고 온 거 요게 이제 다죠. 그래서 이제 세 단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 벌써 우리 이만큼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작업 선택 검색창 여기 작업 선택 선창에서 approval이라고 해도 되고 승인이라고 해도 돼요. 승인을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은 approval 요게 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액션즈 중에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많이 쓰인 게 제가 요거라고 그래서 요걸 이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시작 및 승인 대기 작업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제 승인 시작 대기 카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승인에 관계된 것들을 쭉 필수부터 해서 적어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 승인 유형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드랍다운 누르면 네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approve하고 reject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라도 승인하면은 진행되도록 하는 요거 first to 뭐 리스판스 요걸 한 거예요. 요게 아니고 만약에 all이라든가 뭐 everybody면은 전부 다 승인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approval 타입은 이렇게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이렇게 정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 앞에 쉐어 포인트에서 여기 created by display name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누가 요청했냐 요청한 사람이 이름이 나타나도록 해서 이제 제목이 들어가도록 있고 그 다음 이제 할당 대상 요까지 이제 필수죠. 여기 할당 대상에 여기다가 이제 자신의 뭐 매니저, 즉 승인 받아야 되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넣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요 앞에서 프로필 작업 추가가 받는 내가 아니고 매니저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내가 승인 받아야 되는 내 상위 이게 그 오피스 365 관리자 센터에 가면은 이 각 개인별 위에 매니저가 누군지 그 편집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 창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오피스 365 유저스 아까 좀 전에 본 거 있죠. 이 프로필 작업에서 매니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직접 입력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할당을 했고 요까지가 이제 그거고 필수고 여기가 이제 디테일스 세부 정보거든요.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 이제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마크다운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뭐 샵이라든가 샵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뭐 아니면은 이 뭐고 이거 표처럼 만들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꾸밀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다가 제이슨으로 된 그 어댑티드 카드 적응형 카드라고 하죠. 그걸로 꾸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아까 이름이라고 했죠. 누구누구가 원한다 휴가를 언제부터 여기 날짜가 들어가고 스타트 데이 하고 언제까지 끝나는 날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승인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내려가 보시면은 이 작업은 승인 요청을 할당 대상 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할당 대상, 즉 받는 사람, 나의 상사, 매니저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직접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상사가 성인이든 거절이든 뭔가를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쪽으로 갈리는 조건을 추가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쭉 흐름이 오는 과정에 승인이 있잖아요. 승인했을 때 우리 매니저가 yes냐 뭐 no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 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건식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계를 선택한 다음 작업 목록에서 조건, 컨디션, 조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왼쪽 값하고 여기하고 여기 세 개를 오른쪽 값하고 비교 연산자 요 세 개의 값을 집어내야 되는데 값을 어떻게 집어넣냐? 그럼 조건 카드 왼쪽에 있는 여기 choose value 그래서 값 선택 있죠. 여기다가 빈 공란에다가 입력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동적 콘텐츠라고 해서 여기 보여요. 그럼 동적 콘텐츠 안에 이제 값 목록 중에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은 승인자 응답의 응답이라는 요거 승인자가 응답한 응답 요걸 이제 체크하면은 여기에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값 넣는 얘기 나오네요. 여기 오른쪽 값 선택 요 상자 있죠. 여기는 뭘 집어넣냐 그러면 여기다가 성인을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이제 뭐 approve라든가 reject 영어로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approve하고 reject하고 여기 직접 이제 쳐서 approve 이런 식으로 여기는 동쪽으로 이제 해결했는데 여기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나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오겠네요. 성인 및 거부다. 여기 성인 시작이 유효한 응답은 이러한 응답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approve라고 할지 아니면은 approve 여기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니까 소문자로 그냥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한 다음에 승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메일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인 리스판스가 approve일 때면 yes잖아요. 또 아닐 때, no일 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작업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때 yes일 때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랬을 때 여기 작업 추가에다가 이제 작업 선택에 send 이메일 뭐 영어로 send 이메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 보내기 이렇게 여기다 검색창에 집어 넣으셔도 되고 우리는 아웃룩을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메일을 써도 되는데 여기 오피스 365 아웃룩을 쓰면은 요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뭐 이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오피스 365 아웃룩 이렇게 치셔도 여기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여기 액션 중에서 send 이메일 요걸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이제 이메일 카드를 구성하시면 돼요. 여기 받는 사람이 created by email이죠. 이 이메일을 만든 사람. 아까는 여기 created 뭐 by 디스플레이 아마 네임일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이름만 나오고 여기는 이제 메일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골뱅이에서 뭐뭐뭐. 요거는 이제 만든 사람이니까 우리 메일 주소가 들어가겠죠. 우리한테 받는 걸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젝트에는 당신의 휴가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제목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는 요런 거 이제 승인 결과에서 나온 요거 이런 승인자가 누군지 그다음 이제 승인자의 코멘트까지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여기다가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직접 적는 거고 요거는 이제 동쪽 콘텐츠에서 갖고 온 거죠. 이렇게 해서 본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뭐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거의 이제 내용이 이제 요까지만 하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비슷해질 거예요. 조금만 더 들으시면 돼요. 오늘 양이 꽤 많죠. 이게 전 과정이라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승인된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 승인을 했잖아요. 쭉 내려오는 과정에 승인을 했으면은 지금 메일을 이제 yes, no에 따라서 이제 메일을 보냈고
이거 여기 승인했는 거에 대한 결과값을 쉐어포인트에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es인 분기에서 작업 추가, 요 yes인 경우에 여기 yes죠. yes인 경우에 작업 추가를 눌러서 쉐어포인트를 입력하고 여기 쉐어포인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항목 업데이트 작업 여기 그러면 쉐어포인트 나오죠. 거기에 액션 중에서 업데이트 아이템이라는 거. 의외로 여기 쉐어포인트에 액션 작업들이 엄청 많아요. 잘 보시고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업데이트 아이템이에요. 아니면 항목 업데이트, 한글로는 항목 업데이트고 영어로는 업데이트 아이템이라고 요걸 이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업데이트 아이템이 그러면 펼쳐질 거잖아요. 그 카드 구성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항목 업데이트 카드 구성하는 방법. 사이트 주소 뜨는 건 똑같아요. 여기 드랍다운에서 기존에 여기 사이트 주소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이름 요것도 드랍다운 하면 떠요. 그럼 베케이션 리퀘스트를 찾아주고 아이디는 이제 동적 요 벌써 딱 모양 보면 알죠. 동적 콘텐츠 여기 클릭해서 나오면은 여기 아이디 요거는 이제 뭐냐고 하면은 우리 쉐어포인트에 요렇게 이제 열 하나하나가 이제 열이죠. 여기 열머리결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여기에 1년 번호라고 해야 되나? 요걸 쭉 이렇게 적힐 거잖아요. 항목에. 그때 요 1년 번호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제 타이틀. 타이틀은 성인의 타이틀을 갖고 왔네요. 그리고 시작 날짜, 끝 날짜. 업데이트 할 때 시작, 끝 날짜 이거 안 해줘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해주세요. 뭐 그냥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여기에 벌써 입력 다 돼 있는 거니까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드가 예스냐 노냐 요거 이제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이쪽 이제 승인한 다음에 예스 쪽으로 가고 이게 노인데 예스로 갔는데 여기다 노라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 제 매니저에 코멘트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부예요. 지금까지 이제 승인을 위한 거 했어요. 승인. 그 다음 주에 거부된 거 리젝. 여기는 approve, reject.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니요 일 경우에 작업 추가. 뭐 send 해서 이메일. 아까 했던 그 작업 그대로예요. 여기는 이제 뭐가 다르냐. 요 안에 내용 중에 요 부분이 다른 거죠. 요 부분 not approved. 요 부분이 이제 제목이 다른 거고요. to는 똑같고 어차피 yes냐 no냐 받는 사람은 이제 처음에 기한한 사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to는 항상 똑같은 거고 지금 not approved 그리고 그 이유 왜 이제 거절됐는지 코멘트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작업 추가 뭘 업데이트 할 거예요? 뭐 쉐어포인트 업데이트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됐다는 내용 그걸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업데이트, 쉐어포인트 업데이트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여기 아이템 2에 나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딴 건 다 똑같아요. 사이트 주소, 뭐 리스트 네임, 아이디, 타이틀 이건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어프로브드가 노라는 거. 그리고 매니저 코멘트 들어가는 부분. 요게 이제 다른 아까 예스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양이 보시면은 처음에 쉐어포인트 리스트 만들었죠. 만들면 이제 자동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get my profil은 나중에 사실은 여기 이제 받을 때 이제 이 사람 프로필을 쓰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여기에 매니저를 불러와 가지고 이제 승인할 때 매니저 여기에 지금 할당할 때 매니저 메일 주소를 만든 것 같은데 여기 승인을 했고요. 승인의 각 결과가 이제 승인이 이제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apply to each 각각의 적용이 되도록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우리는 아까 이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승인건이 여러 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왜냐 그러면은 쉐어포인트에 목록이 뭐 쭉 있을 거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각이 있지. 그래서 그 결과가 approve일 때는 yes,
프로브가 아닐 때는 no 이렇게 해서 이메일 보내고 업데이트 치고 이메일 보내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도 쉽죠. 앞에서도 뭐 테스트 저장한 다음에 뭐 흐름을 이제 트리거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승인센터에서 요청이 생성되면 승인센터에서 요청을 yes나 뭐 no로 해도 되고 이메일 받은 거에서 yes나 no도 해도 되죠. 이러면 이제 승인 요청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예외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은 장기 실행성이라는 것에서 만약에 30일 넘게 이제 실행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쉐어포인트보다는 데이터블스에 저장을 해라.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30일 안 넘는다 그러면 쉐어포인트를 그냥 쓰시는 게 편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고 승인 취소는 우리 저번에도 배웠습니다. 앞 시간에도 승인 요청 취소 전송한 다음에 보니까 이 요청을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휴가를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실수를 했을 수 있고 이제 휴가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여기 승인 선택을 한다. 승인 선택을 한 다음에 승인 취소를 하면 돼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흐름 작업 항목에 가셔가지고 승인 누르시면은 여기 받음이 있고 전송됨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받음에서 이제 어, 전송되면서 이제 취소를 하면 되죠. 저는 이제 옛날에 했던 게 다 기록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옛날에 쭉 테스트했던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게스트 이제 승인 요청이 거의 끝이겠네요. 승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게스트 사용자일 때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냐? 조직의 외부 사용자에게 승인 요청을 보낼 수 있다는 거요. 우리 테넌트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도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다른 테넌트의 사용자를 손님으로 초대해서 여기 as AD죠. 액티브 디렉토리 여기에 게스트 사용자로 이제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의 역할을 할당이 되면은 요 승인 프로세스에 필요한 권한들 요 정도 권한만 이제 게스트에 제공된다는 거예요. 게스트가 들어와서 뭐 딴 걸 막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인에 뭐 yes나 no나 코멘트 정도만 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 역할 할당 잘한 거죠. 역할 보완. 예. 그래서 흐름을 만들고 테스트했으니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0분에 걸쳐서 되게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승인 흐름 만들기 해서 이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쉐어포인트에서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흐름 만드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쉐어포인트로 트리거를 추가하고 프로필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승인 작업을 했고 요 승인에 대한 결과에 따라 yes냐 no에 따른 어떤 조건을 추가했고요. 그래서 승인 yes를 했을 때 아니면 거부를 했을 때 그에 각각 전자메일하고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요게 가장 간단한 전반적인 그 성인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집어넣거나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집어넣거나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하셔서 익숙해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